안녕하십니까?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의 실기의 해설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내화 구조인 건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천장의 높이는 3.8m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A, B, C, D, E실에 각각 여기는 7m가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16m, 그리고 D의 가로는 15m, 세로가 15m, E의 가로가 30m가 되겠습니다. 이때 다음 각실에 필요한 감지기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A실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실의 경우에는 우선 이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 경우에는 7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70에 10 곱하기 7이니까 총 1개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실의 경우에서는 역시 70으로 나누고 16m와 10m를 곱해서 나누어 주게 된다면 약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실 20 곱하기 15이므로 70에 20 곱하기 15는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실은 15에 10을 곱해 주어야겠죠. 15 곱하기 10을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실 같은 경우에는 70분의 30 곱하기 8을 해주게 되면 약 4개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A, B, C, D, E실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이번 실 전체의 경계구역수를 선정하시오. 여기서 이 각 실은 총실은 600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여기에 10 더하기 20 더하기 10 그리고 세로의 경우에는 7, 8, 8을 모두 더해서 각각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은 40 그리고 7 더하기 8 더하기 8 해가지고 약 2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자탐의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단 각 그림의 계산 과정을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인데 제가 도형을 그려놓았는데 여기에 숫자 적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여기는 60, 여기는 40, 그리고 10, 10, 20, 여기가 50이었습니다. 우선 1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1, 2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600제곱미터가 각 경계구역의 이제 상한치가 되겠고 이때 15 곱하기 여기는 40 15 곱하기 40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15, 15, 15, 15m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가 있죠? 총 3개가 더 있으니까 4경계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번의 해설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10 곱하기 20 그리고 더하기 40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내이고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이기 때문에 1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게 경계구역이 2개가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신데 2개가 아니라 경계구역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소화 설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소화 설비별 설치하여야 하는 이 비상전원을 찾아서 빈칸에 이응표를 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때 이 설비, 옥내 소화전 물분무 이산화탄소, 한론, 비상조명 등 제연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이것들은 모두 자가발전 설비와 축전지 설비가 비상전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콘센트 설비는 모두 자가, 축전, 비상전원, 수전 설비 모두 해당됩니다. 이때 자탐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는 모두 이 축전지 설비를 사용하는데 유도 등의 경우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보면은
기상 전원 설비는 축전지로 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전지 설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명칭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축전지 설비가 아니고 축전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 설비에 이응표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내용이다. 자탐 설비에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전층에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표를 작성하세요. 단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해당 없음 또는 전부 해당이라고 적을 것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별표 4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장리의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묘지 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은 역시 6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해당됩니다. 전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노유자 생활시설을 제외한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연면적은 이상이라는 말을 반드시 적어주어야 맞는 표현인데 여기에 그냥 600이라고 적어도 각각 이렇게 제곱미터만 적어도 맞는지는 조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어떤 분들은 이상이라고 적어야 맞다. 이 이상이라는 것이 이 문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송배전식 교차 회로의 방식 그리고 이때의 적용 설비 두 가지로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 말은 부분 점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선의 도중에 분기하지 않는 방식이 정답이 되겠고 2번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는 때에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3번 적용 설비 두 가지가 있는데 할론 그리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그 외에도 분말 소화 설비 그리고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마지막으로 CO2 소화 설비가 추가적으로 적용 설비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중 제연 설비의 설치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당연히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적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우선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그리고 이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직경 같은 경우에도 역시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리고 하나의 제연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에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재연구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재질은 각각 내화 재료 그리고 불연 재료 또는 재연 경계벽으로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및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은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로 할 것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화 재료와 불연 재료가 제 생각에는 내화 재 그리고 불연재까지는 아마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는 당연히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피난 유도선의 종류 중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을 3가지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건 역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 읊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구획된 각 실로서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그리고 2번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번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번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번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마지막으로 7번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그리고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이라고 적어주신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적어주시는 것도 아마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조금 해설을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선로 저항 50옴, 릴레이 저항 1000옴, 회로의 전압이 DC 24V, 감시 전류가 2mA라고 했을 때 종단 저항과 감지기 작동 시 흐르는 전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1번 먼저 종단 저항 먼저 한번 구해보자면은 우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24V에 여기서 2mA라고 했으므로 암페어로 단위를 바꿔보자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V로 나누어주면은 이것이 바로 12,000옴, 즉 1.2kΩ이 되는데 이때의 종단 저항 R을 구해보자면은 12,000에서 릴레이 저항 1000옴에 선로 저항 50옴을 빼주면은 약 1950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단 저항이 되겠고 2번 이 전류 감지기 작동 시 흐르는 전류 I의 경우에는 I는 R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저항 1000옴 플러스 선로 저항 50옴에 역시 DC 24V이기 때문에 24를 나누어 주게 된다면은 약 0.02285가 됩니다. 이때 1, 2, 3 여기서 10의 3승을 곱해 주어야 단위가 mA로 바뀌기 때문에 22.86m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 정답은 1950옴 그리고 22.86mA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탐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에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때 4m 미만의 1종 및 2종 같은 경우에는 150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는 50이 되겠고 4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서 1종 및 2종은 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이 보행거리 30m마다 그리고 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그리고 3종에 있어서는 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여야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아마 부분 점수로 나갈 것입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소방시설 그림기호의 명칭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바로 이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곳이 별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RM 같은 경우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의 수동 조작함이 되겠습니다. 이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하였으므로 CO2, 할론, 불활성 기체의 수동 조작함이라고 하면 아마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번 SV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슈퍼비저리 판넬이라고 하는데 별표를 보면은 프리액션 밸브의 수동 조작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AV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스 패키지 그리고 이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증폭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아마 이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2선식의 전원 공급 방식이고 AC 220V 2.2kW인 분전반이 있다. 60m 떨어진 거리에서 전기 히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 전압 강화를 1% 이내로 하려면 전선의 최소 굵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때 우선 이 전압 강화를 구해보기 위해서 220V에
0.01 이것이 바로 1%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2.2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구해보자면은 전류는 220V 역시 AC 220V에 2.2 곱하기 10의 3승. 이거는 P는 VI라는 공식을 반대로 I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최소 굵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1000분의 여기는 35.6이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60m 떨어진 거리에서 1% 이내일 때의 전압 2.2V 그리고 암페어 I는 10A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약 9.71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공칭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이지만 최소 굵기 같은 경우에는 9.71이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답은 9.71로 적어야 아마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 같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속품에 대한 설명이다. 명칭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우선 1번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 이거는 부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번 금속관 상호관을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 이게 조금 말이 많습니다. 이 금속관 앞에 금속관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커플링 혹은 유니언 커플링으로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정확한 답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앞에 금속관이 고정이 되어 있었다, 아니다라는 분이 의견이 많이 갈려서 이거는 유니언 커플링 혹은 커플링으로 적어주면 일단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금속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것에 사용하는 부품, 아래도 상호간 연결하거나 직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3번은 아마 노멀 밴드가 맞는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가 유니버셜 엘보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직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잘못 출제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탐 설비와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인데 이때 감지기 공통선과 전원 공통선은 분리해서 사용하고 발신기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단락되었을 경우에 경보의 지장을 주지 않을 유효한 조치를 하였다고 본다. 또한 수신기와 SVP 사이의 전화선은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에서 카까지의 가닥수를 각각 보면은 여긴 당연히 4가닥 그리고 나는 2가닥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루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타는 4가닥.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차도 4가닥이 되겠고 이때 이 카 같은 경우에도 역시 8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 같은 경우에도 4가닥이 되겠죠. 왜냐면 루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다의 경우에는 당연히 4가닥 기타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4가닥이 되겠고 이때 사 역시 그러면은 4가닥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는 8가닥이죠. 왜냐면 기타가 8가닥이기 때문에 여기도 8가닥. 그리고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4가닥이 되겠죠. 4가닥이 아니라 2가닥이 되겠죠. 같은 경우에는 역시 4가닥. 그리고 이 마의 경우에는 총 9가닥.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가 6가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전화선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6가닥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중선은 1가닥으로 봤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마의 가닥수 앞에선 내역을 쓰시오. 단 프리액션 밸브용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및 솔레노이드 밸브의 공통선은 1가닥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감지기 공통, 감지기 A, B 그리고 프리액션 밸브,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마지막으로 사이렌선, 이렇게 해서 총 9가닥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의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3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명시된 용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의 토대로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문제인데 제가 역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배기,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그리고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 혼합기는 둘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아무래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상전원으로 연축전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은 200Ah이고 비상용 조명부와 6kW 사용전압 100V이다. 이때 연축전지에 1의 여유를 둔다고 했을 때의 셀의 수를 구하는 것인데, 구하는 공식 N은 우선 2V per 셀에 전압이 100V이므로 계산하면은 50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의 여유를 둔다고 하였으므로 1을 더해주면은 정답은 51셀 혹은 5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납축 전지를 방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충전 시 전해에게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때 이 음극판에 발생하는 현상, 즉 2번은 설페이션 현상, 그리고 이때 발생되는 가스는 수소가스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P형 1급 수신기의 한 개의 경계구역에 대한 결선도인데, 이때 1에서 5까지 알맞은 것을 적는 문제입니다. 이때 비상벨 설비의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비상벨이죠. 그리고 표시 등에 역시 2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발신기에는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개는 회로와 회로 공통이기 때문에 5번은 자연스럽게 응답선이 되겠고, 이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중선과 경중 공통선이 되겠고, 표시등도 당연히 표시등선과 표시등 공통선이 되겠는데, 이 3번, 4번과 1번, 2번은 추가적인 조건이 없었다면 두 가지 모두 바꾸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꾸어도 괜찮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응답선 고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 이때 이 논리의 이것은 곱이고 이 기호는 곱 역시, 그리고 이 기호도 곱이고, 그리고 y 앞에 있는 이 기호가 바로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거는 A, B, C 그대로 가고, 이 기호가 바로 부정기호 바가 들어가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기는 A, B바 C가 되겠고, 아래는 당연히 C 쪽에 부정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 B, C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식으로 가장 간단히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A, B, C 플러스 A, B, C바 플러스 그리고 A, B바 C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선 A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B, C 플러스 A로 묶었죠? 잠시만요. 그리고 B, C바 그리고 B바 C가 되겠는데, 이때 B로 한 번 더 묶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B로 묶고 C 플러스 C바가 되고 플러스 B바 C가 되겠습니다. 이때 C 플러스 C바, 즉 X 플러스 X바의 경우에는 이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 B 플러스 B바 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A는 A를 다시 묶어서 이 부울대수의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면은 B 플러스 B바 그리고 곱셈 B 그리고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때 역시 X 플러스 X바는 1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없애보면은 A는 A가 아니죠. Y는 A 그리고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인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A를 그려주고 A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두 이 부정 바 표시가 없으므로 다 A 접점 쪽에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때 접점을 하나, 두 개를 찍어주면은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이 무접점 논리 회로를 그릴 텐데, 이때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호가 논리의 곱셈 그리고 이 기호가 논리의
덧셈이기 때문에 여기서 B와 C는 우선 덧셈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기호가 들어가야겠죠. 이기호가 들어가야겠고, 그런데 이것을 A와 같이 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1번, 2번, 4번 그리고 이 논리 회로식은 B 플러스 C 그리고 이것의 곱인 A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용전원 정전 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고 상용전원 복구 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 시퀀스 회로의 미완성도이다. 다음 제어 동작에 적합하도록 시퀀스 제어도를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조건이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든 한번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대로 한번 그려볼 텐데 여기에 일단 열동계전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문제가 여기 PB2 그리고 PB4, PB1과 PB3이었다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되면은 PB1은 A 접점에 가야겠고 PB3가 B 접점에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때 여기는 당연히 A 접점으로 가야겠는데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PBS는 병렬로 연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PB1과 병렬로 MC1을 연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조건 중에 인터록 회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C2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C1이 가는 것이 맞겠고, 이 경우에 조건 중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RL 등이 소등된다. 어떨 때 PB3를 누르면 MC1이 소자되어 전동기는 정지하고 상용전원 운전 표시 등인 RL이 소등된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RL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퓨즈, 즉 상용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점을 찍어주고, 여기도 이쪽으로 가면 조금 불편하니까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용전원이 이쪽이고 예비전원은 G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조건은 동일합니다. PB4가 B 접점에 가고 PB2가 A 접점에 가고 동일하게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PB2와 병렬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A 접점이죠. 이것은 바로 조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MC1이 되겠습니다. MC1의 A 접점, MC2의 A 접점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바로 MC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결되는 것이 당연히 RL이 아니라 이거는 GL 등이 연결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전원이기 때문에 제가 표를 조금 이상하게 그려놓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문제의 조건 중에 접점을 표시하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모든 표시에 접점을 이렇게 점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접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표대로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는 정확하게 아니고 회로만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로대로 그리면 아마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의 실기 1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들의 해설을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